프린트는 다 받았나요? 나는 이거 못 찾았다. 네. 네. 저기 뭐지? 원장한테 그 얘기 다 들었죠? 우리 진바 그 어떻게 되는 거 그죠? 근데 우리 니네 다 한 칸씩 줄을 밀었냐? 아 이게 안 터져가 하나 그러는구나. 지요? 아 내 딸 이름이 지효다. 너 기분 나쁜 거 아니잖아. 매저는데 그 이름이 흔치 않거든. 그죠? 흔치 않아. 내가 우리 딸 이름, 내 딸 이름을 지으려고 그 정명소에 지은 거 얼마나 허락하는데. 좋은 이름이에요. 한자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자, 지구 우리 지구 시스템 저번에 생겼을 때, 참고로 내가 문자 왔는데요. 내가 니네들 방학도 하고 오늘 눈도 내려서 아싸 기분이다 하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게 네가 마음에 드는 모르겠네. 뭘 것 같아? 오늘은 테스트를 안 볼 거예요. 왜 아쉬워? 이 아쉬워하는 표정 이거 봐. 저 출력해서 갖고 오면 돼. 왜 안 보냐고요? 빨리 물어봐줘. 왜 안 보냐고. 보고 싶지? 끄덕여. 왜 안 되냐면 여기 컴퓨터에 넣고 넣는 순간 한글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바뀌었어. 나는 분명히 어저께 한글로 쳐서 작성이 다 해서 이제 USB 가져와서 확인을 다 하고 글씨를 항상 갖고 오거든. 여기서 컴퓨터에 딱 넣어서 파일을 딱 열었는데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씨가 한 개도 없어. 니네는 읽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니네는 컴퓨터니까. 그래서 나는 읽을 수 없어서 출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테스트를 안 보는 거니까 아쉽네. 첫날 왔는데 테스트를 안 봐서. 그죠? 다음 주에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괜찮지? 너마저 그러면 안 된다. 지난주에 우리 생명체 구성물질 단백질 핵산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문제를 저번에 기권까지 했나요? 기권 안 했나요? 했던 것 같아요. 했지 않았어요? 아니 기권했는데 물리의 전기력 성질 반도체 다 설명해줬잖아요. 그리고 야 니네 그러지 마. 기권까지 했죠? 너 컴퓨터 그러지 마. 전기적 성질은 문제를 딱히 안 풀어도 된다 했죠? 왜냐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상황을 보고 어디까지 설명할지가 결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해준 거 정도만 좀 추가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지구 시스템 다 썼구만. 아니 지구 시스템을 설명할 건데 기권을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수권부터 갈 거예요. 니네 오늘 왜 반응이 왜 눈 오니까 니네한테 눈 오면 텐션이 떨어지나? 그런 거 아니지. 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은 난 학교를 안 갔던 사람이야. 장마철에 나는 학교를 안 갔어요. 지금 눈 오잖아. 나 되게 우울해. 니네 와도 잘 모른다. 오늘은 수권서부터 가겠습니다. 수권. 물이죠, 물. 네가 해. 애들 좀 이상하지.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야,
근데 내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새로운 학생이 있는데 니네랑 수업에 이렇게 막 정적인 거 보잖아. 그럼 안 돼. 제가 어씨 그렇잖아. 그치? 수권 물. 이 수권은 크게 지구상에 있는 물은 바다에 있는 물 해수, 육지에 있는 물 육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거. 육지에 있는 물이라고 얘기하는 아니라니까. 육지에 있는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바닷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냥 짜잖아. 이 육수는 종류가요. 아니라니까 자꾸 육수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강이나 하천수 이런 거거든. 가장 많은 게 빙하입니다. 지하수입니다. 요거 조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요 빙하를 요즘은 빙하라고도 하는데 빙하는 얼음과 눈이잖아요. 얼음과 눈, 얼음 빙자, 눈 설자, 빙설이라고 수능에 대해서 조금 나와. 용어가 바뀌어서 익숙한 단어지. 빙설, 뭐가 떠올라? 그러냐? 보통 빙설, 뭐가 떠올라면 애들이 설빙 이러는데 니네 설빙이 뭔지 아니? 설빙 알아요? 알아? 가봤어? 오, 나는 안 가봤는데. 내가 설빙, 나는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야, 그리고 무슨 팥빙수를 10만 몇천 원씩 주고 팥빙수를 왜 먹어? 안 먹어요. 왜냐면 이 설빙을 이름을 만들어서 판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다. 그래서 나는 설빙에서 돈 주고 먹은 게 다 먹었어. 왜 내가 설빙을 내가 돈 주고? 어쨌든 중요한 거 얼음과 눈에서 빙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빙설은요, 그렇습니다. 됐죠? 수권은 지구상에서 물이 가장 많아요. 물이 가장 많은데 우리가 저번에 생물체 구성물질에서 생물체 대부분은 물단지라고 했죠. 물이 가장 많아요. 물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다. 생명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물이 가장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육지보다 물이 가장 많은 이유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물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렇죠? 지구의 평균 기온 몇 도? 따라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15도. 15도 외워야 돼. 선생님 뭐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던데요? 괜찮아. 교과서는 15도야. 15도씨, 현재 평균 기온 15도씨, 이 15도씨를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수권입니다. 됐지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인데 수권은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야. 근데 그 수권을 하기 전에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하기 전에 바닷물을 조금 세분화를 할 이유가 있어요. 바닷물은 우리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죠. 바람이 이쪽 왼쪽 방향으로 불면요, 물도요 바람의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하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그런데 수권과 기권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람 때문에 바다가 이동해. 바닷물이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장소, 영역이 조금 정해져 있어. 그래서 공기와 접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표층수라는 단어를 조금 사용을 합니다. 표층수라고 하고요. 지하 깊은 곳은 아주 깊은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심층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가운데 사이는 중간이라고 해서 중층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통합과학은
표층수를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표층수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얘기하죠. 표층수만 가지고는 변별력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심층수까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다 합니다. 중층수는요? 안 중요해요. 표층수만 볼 건데 이때 생각해봐라. 표층수, 중층수, 심층수 누가 밀도가 제일 크게? 누가 제일 크겠니? 심층수가 밀도가 제일 커요. 왜? 아래에 있잖아.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치? 내가 이거 처음에 설명해 줄 때 밀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기본 원리 다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무거운 밀도가 커요. 아래쪽에 배치가 된다. 표층수와 심층수 누가 온도가 낮니? 심층수가 온도가 낮은 거야. 왜? 밑에 있잖아. 밀도가 크잖아. 밀도가 큰 놈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거잖아. 그래서요. 표층수에서 심층수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겠구나라는 거 정도도 조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됐죠? and 여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의 이동 속도가 다 똑같진 않죠. 심지어 우리 교실에도 여기에 바람의 세기와 여기에 바람의 세기는 같지 않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같지 않습니다. 알아야 돼요. 얘가 바람의 속도가 빠르고 얘가 바람의 속도가 느리면 바람에 의해서 표층수가 움직이거든. 표층수가 움직이는데 느리게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지. 여기서 뭉치지. 뭉칩니다. 뭉치다 보니까 얘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섞여요. 이걸 전문용어로 터뷸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바닷물이 속도 차에 의해서 섞이는 것을 우리는 혼합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영역, 표층부터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이 영역을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합층은 표층수하고 혼합층을 비교하면 혼합층은 표층수의 일부입니다. 즉, 요 정도까지가 혼합층이고 요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표층수야. 표층수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야 된다. 아셨죠? 혼합층은 혼합작용이 생기는 건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혼합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섞이는 거냐면 바람 때문에 섞이는 거야. 바람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작용이 발생하는구나가 원래 바람과 해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기본 원리야. 그리고 원래 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볼 건데요. X축이 수온, Y축이 깊이. 여기가 이제 표층이겠죠. 표층인데 수원 볼게요. 혼합층이야. 섞인데 원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지가 않아. 왜 대각선으로 나오지가 않냐면 혼합층 볼게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래 온도 차가 이렇게 생겨야 하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물과 여기에 물과 여기에 물이 섞이지. 여기랑 온도가 똑같겠지. 원래는 섞이기 전에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찬물 이렇게 있었을 건데 얘네가 혼합작용,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섞이는 거야. 세 가지 물이 섞이니까 원래는 온도차가 생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온도차가 생기지 않고 전부 다 온도가 일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물이 섞이니까.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물이 섞여서요 특정 깊이까지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온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계속 떨어지는데 심층수 영역에 도달하면 그냥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 해수를 크게 몇 등분 하냐면 3등분을 이렇게 하면 온도가 변하는 곳을 이렇게 나눠서 온도가 일정한 이 영역을 우리는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지역입니다.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그냥 지하 깊은 곳에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심층수라고 합니다. 심해층.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우리는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역입니다. 수온이 급격하게 변해요. 수온 약층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이름은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고요. 각각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혼합층, 온도가 일정하구나.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 작용이 발생합니다. 바람에 의한 혼합 작용에 의해서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지역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원인이 바람이지. 바람이거든. 좀 봐요. 바람이 세게 불면 많이 섞이겠지. 바람이 조금 불면 조금만 섞이는 거야. 바람 때문에 섞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바람에 의한 혼합 작용에 의해서 섞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세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연히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한 번쯤은 유추해내는 겁니다. 심해층은 딱히 높이 없어지냐 1년 항면수를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곳이다. 심해층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수온 약층은 항상 온도 차이가 생기면요. 아래쪽의 온도와 위에 쪽의 온도를 비교하셔야 돼요. 뒷권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얘는 아래쪽의 온도가 낮고 위에 쪽의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낮아요. 밀도가 커요. 올라가 안 올라가? 오늘 하루 종일 다루 만들고 내일이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거 안 올라가지? 온도가 높은 놈은 밀도가 작으니까 얘네들은 내려올 일이 없지.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층권을 내가 얘기 한번 했었죠. 성층권도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에 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온 약층은 아래쪽에 밀도가 큰 온도가 낮은 놈, 위에 쪽에 밀도가 작은 놈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그냥 안정한 층이다 혹은 절대 안정층이다라고 얘기한다. 절대 안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대빵 중요한 거야. 심해층이요. 온도가 낮잖아요. 춥잖아요. 그래서 혼합층 온도가 높잖아요.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야, 나 에너지 좀 줘. 그래서 얘가 오케이. 제가 수온약층한테 전달시켜줄게. 얘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수온약층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원래 전달해서 얘한테 에너지를 줘야 하는데 문제는 수온약층은 안정하지. 대류 현상이 없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혼합층이 에너지를 줘도요, 얘네가요, 심해층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왜? 안정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온약층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물질
열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수압약층이 해주는 역할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충분히? 괜찮아요? 수압약층이가 심해층은 볼 거 없어요. 1년 360일 온도가 낮아요. 됐죠? 그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권의 특징이다. 그런데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이에요. 중위도 지방 혼합층과 소음약층이 이렇게 되면 고위도 지방은 춥잖아. 극지방이니까. 걔네들은 원래 추우니까 여기도 온도가 추운데 여기도 온도가 낮아요. 고위도로 올라가잖아요. 60도 이상의 고위도로 올라가면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차이가 거의 없이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저위도로 가게 되면 저위도는 적도 부분이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거든. 온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해수면의 온도도 조금 높아요. 이건 되나요? S값이 수온이란 말이지. 저위도로 가면은 온도가 높은데 나중에 환경 파트에서 하겠지만은 무역풍이 불거든. 저위도에는 여기서 30도 사이에는 이 적도 지역은 바람의 세기가 무역풍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요. 바람의 세기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 혼합작용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요. 혼합작용이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작아서 약해서 혼합작용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하지만 심해층은 온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고위도 지방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온도차가 가장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위도별 수온 분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면 누구나 다 푸는 거잖아. 응? 시험 문제는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변별력을 가질 건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수온 약층이 뚜렷한 곳 이렇게 시험 문제에 잘 물어보는데 동일한 문장이 어떤 거냐면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 수온 약층이 발달한 곳을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하고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온도 차이가 생기지요. 온도 차이가 생기죠. 저위도로 갈수록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 온도 차가 커지지요. 온도 차가 커지지요. 수온약층의 특징은 안정한 층이거나 안정한 층인데 온도 차가 조금밖에 안 생기면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가 조금밖에 안 생기면 외부의 충격, 예를 들어서 태풍 혹은 강력한 바람 이런 게 불어제껴 버리면 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무너지는 케이스가 생기거든. 근데 얘네가 온도 차가 크면 굉장히 크면 밀도 차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온도 차가 크면 밀도 차가 크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돼요? 밀도 차가 크면 웬만한 힘을 가해서는 얘네가 섞이지가 않아. 오케이? 수온약층이 뚜렷하다, 수온약층이 발달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온도 차가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 온도 차가 큰 곳은 어디입니까? 저기도다. 그래서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야층이 뚜렷합니다.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야층이 발달했습니다. 저위도로 갈수록 온도차가 크다라고 해석이 많이 돼요. 문장 이해되나요? 이 문장이 중요한 거고 얘네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찍어요. 지호야 이거 안 써도 괜찮아. 다 찍을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문제를 잠깐 볼게요. 이씨, 나는 어디 갔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3번 좀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그림 나는 기권의 성층 구조, 그림 나는 수권의 성층 구조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거네요. 그럼 우선 A, B, C, D 이름은 다 써야죠. A 기권이니까 아래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이고 나 그림은 위에서부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쓰는 거는 기본입니다. 얘네들은 기억 1번 갑시다. 틀린 거 찾으랍니다. 가의 A층 대륙층과 대륙권과 C층 중간권에서는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써라라고 얘기하면 성층권이 안정해서 대륙권과 중간권의 물질관을 찾아갑니다. 똑같은 거야. 안정한 층이 하는 역할은 양 사이드에 있는 층 사이에 존재할 때 물질과 열변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안정한 층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2번 낮과 밤의 온도차는 가의 C층 중간권보다 D층 10권에서 더 크다. 10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10권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밤낮의 온도차가 크다. 기억하시나요? 3번 나에서 디귿층의 온도 심해층이죠. 심해층은 온도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심해층의 특징이고요. 가의 B층 성층권과 나의 니은 수온 약층은 안정하다, 대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기역층의 두께가,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거는 바람 때문이다. 이 바람은 대륙권에 있죠. 그렇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게 대륙권이잖아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기역층, 혼합층의 두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의 대륙권이다. 됐습니까? 그 옆에다가 혹은 밑에다가 요거 그래프 하나만 조금 볼 건데요. 어떤 시험 문제에 이렇게 줘놓고 요 얘를 미지에서 x로 주고요. 높이
통합권 10건 이렇게 가고요. 아래서부터는 우리가 혼합적용에서 혼합층, 수분합층, 심해층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한 번에.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볼 건데 X축이 온도가 아니라 뭔지 몰라. 뭔지 모르고 높이 주고 0이고 깊이 이렇게 주는데 그래프가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여기에 숫자를 1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x 값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내주는 게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 숫자 1이 없다면 높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거를 찾아주면 뭐 밀도, 중력 뭐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숫자가 1이 나왔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쭉 아래로 내려서 쭉 증가하다가 0인 지점이 뭐냐면 이게 지표면이죠. 지표면에서 값을 1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뭐겠습니까? 기하. x는 뭐다? 기하. 지표면에서 뭐다? 1기압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내냐면 얘들아 기압은 공기 양력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압이 커지는데 물은 10m마다 1기압씩 증가해. 어쨌든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압이 커지겠지 라는 거를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많이 얘기하네. 프린트나 이런 데 써있거든. 기압은 기구간 설명하는 거니까 이래놓고는 이분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내더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면 지구학 1에서 나오는 문제거든. 응? 약섭하잖아? 우리는 그 약섭함까지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 어디 아프냐?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안 좋아? 제가? 어디 아파? 그래? 모자해줄게. 요거를 여기 옆에 빈 공간에 조금 체크를 하세요. 됐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직권이 일단 판구조를 하겠습니다. 넘겨서 129페이지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 지구에는 에너지가 총 3가지의 에너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데 이게 지구에 존재하는 99.99%의 태양 에너지입니다. 나머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가 지구 내부 에너지 밑줄. 지구 내부 에너지 밑줄. 그리고 아주 극소량의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야. 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밑줄 안 치고 지구 내부 에너지를 밑줄 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너무 많잖아.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 뭔지 모르면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러면 되는데 조력 에너지가 뭐냐면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되는 인력이야. 조심해야 돼. 조력 에너지는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틀려요. 태양,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이거든. 그래서 밀물, 썰물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력 에너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읽어볼게요. 원시 지구에서 측정된 열과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 요거 밑줄. 반감기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원소들이요.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야. 통합과학에서 그냥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데 이때 지진 밑줄, 화산 밑줄, 지각 변동 밑줄, 밑에 외회계 운동 밑줄, 멘틀 대류 밑줄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구에서요 조륙 운동, 조류
한 운동을 형성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조류 운동이 뭡니까? 이 조가요 한문인데 도대체 이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만들 조, 육지를 만드는 운동, 산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해. 얘네가 전부 다 융기, 침강, 수렴연맹계, 발산연계 다 합쳐서 조류운동, 조사도 이렇게 설명하거든. 아, 우리가 몇 년도생이냐면 니네가 09년생이지? 잘 알지? 당연히 잘 알겠지. 내 딸이 09년생인데. 야, 저 계속 니네가 내 딸이 그냥 그런가 봐. 그래서 니네를 보면 내가 미치겠다고. 내 딸은 과학책을 내가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장지도 안 떴는데, 어? 니네는 지금 막 명색이 시험하느라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생각해봐라. 아, 내 딸은 니네랑 비교, 어차피 니네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벌써 뒤쳐졌잖아. 그리고 야, 너 과학 좀 공부해. 이랬더니만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면 더 하기 싫어요. 냅두면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거에 내가 뭐라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또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또 영상만 보내주고 있는데 안 봐. 너 왜 내 수업 안 봐? 그랬더만 아니 생각해봐. 아빠가 거기 나와서 수업을 하는데 집중이 되겠어? 그래서 그러냐? 알았어 또 그래. 내가 다른 것도 막 안 봐, 씨. 중요한 건 조류운동 조사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보세요. 지진, 화산, 판의 운동, 이 멘틀 대륙이죠. 이 세 가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한테 당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항상 존재하던 거니까. 하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지구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면 니네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어떤 피해를 주냐면 니네 집 옆에서 화산이 터져봐. 그쵸? 피해 주는 거죠. 니네 집 아래서 지진이 생겨봐. 피해를 주는 거잖아. 니네 집 아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지역이 생기잖아요. 그럼 니네 집은 녹아내릴 거고 멘틀이 수렴하는 곳이면 니네 집도 사라질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생기는 거는 전부 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케이스야.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수두에 나오는 거야. 안 나와. 내신에도 안 나와. 나오면 지구 내부 에너지밖에 안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밑에 뭐 공부를 할 거냐면 이러한 지구 내부 에너지 혹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에서는 순환하는 것이 있고요. 지구 시스템에서는 평형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을 이룬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이 순환은요, 의미가 뭐냐면, 니네 지하철 타봤니? 지하철이 뭔지 알아요? 서울이라는 데 가면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라고 해. 2호선은 순환선이거든? 녹색, 연두색인가? 얘네가 2호선은요, 얘네가 뺑글뺑글 돌아, 지하철이. 뺑글뺑글 도는데 이 2호선 순환하는 지하철은 동시에 6대가 돌 수 있어요. 이 6대가 동시에 도는 거야. 그러면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은 밥도 먹고 뭐 화장실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분이 한 대가 빠져나가면 다른 곳에서 한 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전체 6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 물론 출근 시간에 조금 더 많이 투입되겠지만. 순환한다라는 얘기는 있잖아. 어떤 걸 생각하는 거냐면 순환한데 들어오는 것하고 빠져나가는 거는 항상 같아야 돼. 이게 순환이야.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은요.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10개가 감소하면 10개가 증가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나를 오른쪽으로 뭔가 주면 이걸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가 10개를 준다는 얘기야. 즉 오른쪽으로 10개를 주면 왼쪽 방향으로 10개 주면 이 값이 서로 같아지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걸 평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평형도 마찬가지야.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순환과 평형의 차이가 뭐냐면요. 지갑에 돈이 13,000원이 있어요. 하는가? 이 친구가 3만원이 있는데 옆에 놈이 2만원을 훔쳐갔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다현이가 2만원을 줬어. 이 친구는 3만원의 돈에 변함이 없지. 이럴 때 이거를 평형이다. 얘가 2만원 가져갔고 이 친구가 2만원을 줬어. 그 2만원은 다른 2만원이지. 그치? 순환이란 뭐냐면 얘가 2만원을 훔쳐간 거야. 가져갔어요. 이 가져간 걸 내가 보고 이 새끼가 하고 내가 2만원을 뺏어와. 그럼 내가 2만원을 얘한테 사주죠. 이 친구가 잃어버린 2만원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지. 이거는 2만원의 순환이라고 해. 순환과 평형의 차이점 알겠어요? 순환은 같은 물질이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고 평형은 서로 다른 것이 총 합이 같아질 때를 우리는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많이 힘들어? 견딜만해요? 순환, 지금부터 물의 순환 볼게요. 물의 순환. 들어오는 물의 양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항상 같다라는 건데요. 책에 있는 그림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림에 숫자가 안 나와서요. 이씨 16페이지 아이씨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네, 그냥 여기 보세요. 물의 순환 물의 순환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물의 순환이잖아요. 순환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것은 항상 같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바다 해수 그렇지. 바다부터 보겠습니다. 바다는 햇빛이 비치니까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해서요. 증발되는 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증발량. 우린 이것을 편의상 320이라고 숫자를 쓸게요. 편의상 320이라고 쓸게요. 이 증발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 뭐가 순환하는 거냐면 물이 순환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바다로 들어오는 물도 있을 거야. 바다로 들어오는 물이 뭐냐면 이게 비 오는 거, 강수량. 이 값이 296이라고 합시다. 294. 얘가 294야. 얘는 바다 입장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지요. 됐지요? 그랬더니만 아이씨 선생님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거 같다면요. 그런데 바다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크네요.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야. 보세요. 이제 육지 같아요. 육지도 증발되는 양이 있어요. 요게 60 정도가 증발이 돼요. 빠져나가는 거고 비가 내리면 강수가 있어요. 요 강수에 의해서 96 정도가 내려옵니다. 선생님, 얘도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게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강수가 많네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다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곳이고 육지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입니다. 이때 선생님 계속해서 증발이요. 이 차이가 얼마만큼이냐면 36만큼이지. 이 차이가요. 바다는 36만큼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닷물이 36이 계속 빠져나오고 어느 순간 여기가 바다에 미치지? 근데 지금도 45억 년 동안 계속해서 얘는 바다잖아. 그러니까 바다는 계속 바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육지 보세요. 육지는 강수량이 증가량보다 많아. 즉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걸 빼니까 얼마만큼이야? 36만큼 육지는 계속해서 물이 남아 도는 거지. 뭔가 딱 눈치채지지. 육지는요 36만큼의 물이 많고요. 바다는 36만큼의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이때 육지에서요 바다도요 물이 들어가는데 지하수, 강물의 유입, 뭐 빙하의 햇빛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지하수만 잘 보시면 된다. 대부분이 지하수로요 36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36이 많아요? 36이 바다로 가니까 부족한 36을 채워낸 거지. 그치? 근데 여기 보면 얘가 36이 여기 훨씬 더 많이 나가니까 여기서 36이 여기서 많아져. 얘가 이렇게 가. 그래서 36에 해당하는 게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 36이라는 물이 뺑글 도는 거야. 이걸 물의 순환이라고 해. 됐어요? 이 그림이 나오면은 물의 순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얘네들의 차이를 찾던가 얘네들의 차이만 찾던가. 첫 번째, 둘의 차이만 찾아내주면 문제는 무조건 다 풉니다. 그 다음에 항상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것은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바다 볼게요. 바다만 놓고 보면요. 들어오는 게 강수량 294 그리고 또 육지에서 바다로 36만큼 들어오는 거죠. 이거 이해되니? 바다를 놓고 보면 물이 294만큼 들어오잖아요. 바다로 36이 육지에서 해수로 36만큼의 물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오는 양은 294 더하기 36인가.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건 증발량 얼마입니까? 320인데 계산하지 않아도 같을 거야. 그렇지? 계산하지 않아도 같아. 무조건 같아야 돼. 응? 왜? 284요. 284. 그래야지 320. 아까 얘기했지. 됐죠? 육지 봐봐, 육지. 육지는 들어오는 게 이거네, 96. 강수량으로 들어오는 게, 물이 들어오는 게 96이고, 빠져나가는 게 증발량 60 플러스 물이 36 빠져나갔지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양은 항상 같아야 된다. 순환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 볼게요. 그리고 지구 전체를 생각을 할 때는요. 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표면 아래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보면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야. 요 내부에서 이동하는 건 어차피 안에서 이동하는 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이때는 생략합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때 지구 전체에서 들어오는 거는 강수량, 육지의 강수량 96 플러스 바다의 강수량 284. 빠져나가는 거는 증발량에 해당하는 거니까 육지의 증발 60 플러스 바다의 증발 320 하면 같아야 되는데 같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채워넣는 게 두 번째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순환할 수밖에 없는 근원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순환하는 근원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계산 다 마시고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내용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저기 아까 137페이지 6번 나가요. 6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거. 우선은 바다를 보니까 320 강수가 284 이 차이가 36이지.
그럼 육지도 36기여야 되는 거야. 하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 육지는요 여러분들 강수량이 많아요. 육지는 강수량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발이 60이니까 강수는 96이다. 숫자 쓸 수 있겠어요? 지금? 응. 강수가 96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기요. A는 육지 강수량의 50% A가 어딨냐? 아 육지에서 해양으로 이동하는 무슨 50% 이상의 이거 기껏해도 얼마야? 36이잖아. 육지 강수가 96이잖아. 96에 36이면 50% 이하죠. 그쵸?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육지 강수량이 50% 이상이면 큰일 나면 홍수 나는 겁니다 이거. 니은 증발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가 수증기에 잠열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겁니다. 이거 태양에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값은 육지에서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과 증발량 빼기 강수량 36, 강수량 빼기 증발량 36 똑같죠? 같은 값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은 물의 순환은 정해져 있어.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으니까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탄소의 순환 별표. 그래서 30페이지 탄소의 순환. 얼마 안 돼서 그냥 탄소의 순환까지 합시다. 이것도 찍어보세요. 이거만 찍으면 돼요. 5분만 더 하고 싶시다. 이거 끝나게. 탄소. 얘도 순환이죠.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오는 건 하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빠져나오는 게 같으니까 전체 총량, 지구상의 탄소의 총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순환인데요.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탄소가요, 존재하는 형태가 있어요. 책의 첫 번째 보시면 탄소의 순환의 표 하나 있죠. 직권에서, 기권에서, 수권에서, 생물권에서 탄소가 존재하는 형태인데 그 표 별표 빠져나게 계시죠. 이거를 안 외우고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우선 직권에는 탄소가요 가장 많은 게 화석 연료입니다.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아요. 직권에 제일 많아요.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잡동사니들이 수권, 기권, 생물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아요. 직권에 어떤 형태로 있냐면요. 탄산염 혹은 이거 석회암 밑줄. 그 다음에 대부분이 화석연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화석연료라고 해요. 화석연료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고요. 기권은 보시면 아시겠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고 메테인 뭐 이런 형태로 기권으로 존재하고요. 수권 물에는요 탄소가요 탄산수소 이온 혹은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 수권에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탄소는 대부분 이온 상태로 있단 말이야. 나머지 것들은 물질 상태로 있는데요. 수권에서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수권에서의 탄소의 특징이야. 생물권은 대부분 유기물의 형태다. 유기물은 그냥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 유기물. 탄소의 순환은요. 순환되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직권에서 땅에서요. 화석 연료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화석 연료가요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할 건데 화석 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표면에서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죽어서요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뭉쳐져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게 화석 연료예요. 됐어요?
이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될 때 생물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거든. 맞죠? 생물체가 죽어서 화석 연료가 땅에 형성되는 거니까 탄소는 생물체에서 즉 생물권에서 어디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냐면 직권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생성이 되는 장소는 그래서 처음에 직권에서 탄소가 저장이 돼요. 직권은 탄소가 제일 많은 겁니다. 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해요. 누가? 니네가, 내가.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계기 중에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거든.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메테인 같은 거 태우고 이산화탄소가 대기 쪽으로 날아가는데 이때 사용하는 거는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기권으로 날아가는 거야. 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요 자연스럽게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요. 농도가 커지면 안 녹던 놈이 녹아집니다. 그럼 바다에 녹는다? 기권에 있던 탄소가 바다로 가니까 탄소의 이동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권은 탄산이온, 탄산수소이온,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데 참고로 탄산이온의 형태로 수권으로 들어왔다 합시다. 들어왔는데 바닷속에는 해저화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산 폭발에 의해서 바닷물로 나트륨 이온 등등등등 칼슘 이온 등이 바닷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슘하고요 탄산수소 이온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CaCO3 탄산칼슘 세 글자로 석회암이라고. 이 탄산칼슘에 앙금이 생깁니다.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가 앙금이 생겨서요 해저 지형에 석회암 지대를 만드는 거야. 석회암 지대를 만들었어요? 수권에 있던 탄소가 다시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직권으로 들어온 거랍니다. 맞아요? 직권에 있던 탄소가요 기권으로 갔다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갔다가 수권에서 다시 직권으로 들어온 거지. 그치? 탄소가 순환했어요. 이것을 탄소의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 상황 이해되나요? 내가 이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야.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고요. 요 부분이 지구가 뭐냐. 시험이 잘 나와. 그냥 우리 통합방이네. 이게 시험이 잘 나와. 이 지학 원이라면서. 니네 시험지에서 시험 잘 나와. 반드시 기억합니다. 탄소의 순환은 얘가 제일 중요해. 됐어요? 됐어요? 찍어요. 잠깐 섰다가 한 구조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